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마지막 지문은 EBS 연계인데 말 그대로 관련이 있는 지문일 뿐이고 원전은 가글은 2020년에 발표된 고려대학교 권내영 교수님의 요 논문, 나글은 2023년에 한양대학교 정경원 박사님이 쓴 요 논문입니다. 제가 출전을 밝히고 시작하는 것은 제 강의를 국어 강사분들도 종종 보시기 때문이고 또한 제가 정확한 해설을 위해 지문의 내적 논리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이런 원전까지 다 찾아봤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지문 한번 살펴볼까요?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다. 신분이 양인과 천인으로 나뉜다.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했다. 반면에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서 납세나 군역 등의 의무를 지지 않지만 천한 일을 담당해야 했다.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이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내가 양반이었으면 내 자식도 양반, 이렇게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었다. 양인이 이렇게 셋으로 분화되었다. 이때 양반은 군역면제라는 차별적 특혜를 받고요.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자, 지금 1문단 내용은 한국사 시간에 다 배운 거의 교양 수준의 내용이죠.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로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되었고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에 따라 신분제의 변화가 일어났다.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는 속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다. 지금 속량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맥락상 천인이 신분적 억압을 벗어나는 방안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영조 연간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에서는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백량으로 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속량을 제도화하였다. 지금 요 속량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돈을 주고 신분적 억압에서 벗어나는 방안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국가 재정 운영상 노비제의 유지보다 그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양인은 납세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 국가 재정, 세금을 많이 거두는 데 도움이 되겠죠.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노비 유지가 문제점이니까 몸값을 받고 속량해주는 해결책을 선택하기도 했다.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에서는 유학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금 여기 각주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신분에 따라 정해진 의무로서의 역할이다. 이때 유학은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이 시기에 18세기 이후에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 명칭으로 굳어졌다. 요 유학은 관료는 아니구나.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유학 직역이 뭔지 설명이 다 끝났어요. 그럼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왜 상민층에서 요 유학 직역을 얻고자 했는가? 그 이유는 호적상 유학이 군역 면제라는 특권이 있어서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아까 군역 면제 누구만 가능했어요? 양반만 가능했었죠? 그렇다면 상민이 유학을 통해서 군역 면제가 된다는 것은 곧 양반이 되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군역 면제가 되는 양반이 되는 것이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유학 직역을 획득했다는 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 불충분하다고 나온 거죠? 유학 직역의 획득이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기에 불충분하다. 그럼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요 조건이 뒤에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당시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교적 의례의 준행, 제사도 이제 지내야 되고 문중과 족보의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였다. 원래 사회적 특권을 유지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차별하고 배제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런 거 안 하니까 온전한 양반이 아니야 라고 이제 장벽을 쌓는 거죠. 특히 이러한 유교적 의례는 날 때부터 보고 자라며 문화적으로 체득되는 거고, 문중과 족보는 기본적으로는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냥 얻게 되는 귀속 지위죠. 그러니까 이때의 필요 조건은 여기 상민층이 그냥 경제적으로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양반들이 신분 상승한 상놈들, 그러니까 상민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민층은 유학 직역을 발판으로 이러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천인이 양인으로 상승하고 상민이 양반으로 상승하고 있죠. 양반의 하한선과 비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아까 장벽을 세운 것도 비양반층이 양반으로 온전히 인정받는 것을 막는 힘, 장벽이라고 할 수 있죠. 진입장벽. 그럼에도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은 더 강하게 작동했다. 유학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하나도 어려울 거 없죠? 관련 문제 풀어볼게요. 12번.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속대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속량된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었죠? 양인이 되었으니까. 2. 경국대전 반포 이후 갑오개혁까지 조선의 신분제는 양천제였고 두 개의 신분, 양인과 천인이 존재했습니다. 3. 조선 후기 양반 중에는 노비를 양인 신분으로 풀어주고 금전적 이익을 얻는 이들이 있었다. 누구예요? 몰락한 양반들. 이렇게 A가 피했다 라는 문장으로부터 어떤 것이 피이다 라고 이끌어내는 것을 논리학에서는 존재 일반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앞 강의에서도 언급했지만 어떤 논리학자분이 이 시험 출제에 투입되어 갖고 계속 이런 식의 특징 문장, 어떤 것이 뭐뭐했다, 뭐뭐한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라는 선택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4.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경국대전의 신분체계 양천제가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작동하고 있죠? 어쨌든 양인 내에서의 움직임이었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5. 조선 후기에 상민이 유학 직역을 얻었을 때 양반의 특권을 일부 가지게 되지만 군역 면제를 갖게 되지만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불충분하더라. 역시 이렇게 불충분 조건을 선지화한 거 보면 어떤 논리학자분이 선지를 열심히 다듬고 만들고 있다. 좀 느낌이 오나요?